두산의 모든 것 오늘도 파헤치겠습니다. 한수원의 IR 통화, 두산 합병에 관련된 IR 통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우선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이야기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체코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그렇죠. 현재. 그래서 제가 직접 이 한수원에게 전화를 해서 관련된 디테일한 부분을 다 여쭤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현재 한수원이 체코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의문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된 건가 아니면 진짜 수주가 된 건가.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우선협상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군데 정도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체코가 우선협상 대상자 하나만 선택을 했죠. 그게 그쵸. 바로 한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 측에서도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여기서 이제 체코가 나 원전 안 해? 이렇게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거의 확정적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쵸. 그리고 사실상 이 체코 원전이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된다라고 하면 될 가능성도 높고, 유럽 국가들까지 이제 차례차례 수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잡혀있는 국가들은 폴란드부터 영국, 네덜란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연관성이 없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상을 했던 대로 체코가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수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금멘토님과 이제 원전에 관련된 내용들, 두산에 관련된 내용들 사실 사적으로도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저번에 IR 관련된 통화를 했던 내용들도 이제 대화를 해봤을 때 사실 그때 통화 내용을 베이스로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제일 좀 메리트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직접 체코 원전에도 전화를 해봤잖아요. 그쪽의 입장도 가격을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어서 우리나라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됐죠. 그래서 한수원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한수원 입장은 어떠냐면, 물론 가격 경쟁력도 키포인트였다. 하지만 이 체코 정부의 브리핑을 보게 되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가 압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격 경쟁력도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국가죠. 그쵸. 납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준수도 굉장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 댓글이나 이제 제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그 임금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한국은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 네. 그리고 프랑스는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한몫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번 계약 자체가 좀 유의미하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럽 국가 내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짓는 건 최초죠. 그쵸. 그리고 사실상 유럽 쪽에서 원자력을 먼저 했는데, 그렇죠. 그 원조인 국가에 역수출하는 그 부분이 거의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포인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탈원전이 우리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하면 탈원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 굉장히 좀 원전 가동률도 침체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원전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전 강대국으로 좀 떠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에서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짓는 게 최초다. 그래서 앞으로 유럽 국가들의 수주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저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실상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유럽 쪽에 최초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이 된 거지, 사실상 진짜 계약을 하면서 탕탕탕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3월 달에 최종 계약이 되는데, 만약에 이 최종 계약의 확률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진짜로 계약이 된다면 이제 폴란드, 영국 쪽에도 이제 가능성이 점점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저희의 뇌피셜이 아니라 한수원 담당자, 체코 사업부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어떤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영상이 지금 올라가 있죠, 데이업에. 대기업에 올라가 있죠. 음. 아주 따끈따끈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이 체코 사업부 집중적으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보는 건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지금 제일 화두로 떠오르는 게 체코 수주였기 때문에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한수원 쪽과 통화를 한 내용들은 황대근 멘토님이 올려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체코원전 관련돼서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내용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주 부분은 조금 봐야 되겠죠. 그 지금 기사를 쳐보면 수주 금액이 24조다, 30조다 말들이 많은데 그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리면 현재 예상이 되어 있는 현재 확정된 거는 24조다. 왜냐면 한 기당 12조이기 때문에 두 기면 24조겠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체코가 원전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는 두코바니아가 두 기인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면 테멜린 3, 4, 5개까지 계약이 가능하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30조까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수주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좀 마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우선 사실 합병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우리가 반대에 대한 부분들의 댓글이 매우 많았어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원하시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합병에 대한 반대를 한다는 지금 의견들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좀 자세히 가져왔는데, 해당 내용들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보면은, 공시에서 따온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주주가 행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의 규모가 5천억 원을 초과하거나, 근데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는 개꿀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해당 그 주식 매수권을 청구를 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매수 청구권을 생각을 해보면 8만 원이거든요. 8만 1,000원이 채 안 되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들어가서 본다라고 하면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81,700원입니다. 지금 당장 매도를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포함될 확률이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한 두 번째로 두산 밥캣의 주주가 행사한 주식 매수 청구권의 규모가 1조 5천억을 초과하게 된다라면 해당 당사자는 서면 통지에 의해서 즉시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로보틱스랑 밥캣 모두 사실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로보틱스는 행사할 생각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밥캣 쪽에서는 그 아까 저희가 대주주 지분율이랑 다 구해 봤었잖아요. 뒷부분에 말씀을 좀 드릴 거지만, 그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랑 외국인 지분율을 빼고 연기금 쪽까지 빼고 보면 1조 5천억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해당이 안 돼서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자세하게 좀 이따가 숫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해당 내용들과 함께 또 옆에서 하나 더 보면은 우리가 또 반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 주식 교환 계약 승인 주주총회에서 이 중요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즉, 그러니까 뭐 100명이 그 한 주당 그 주식 하나당 의결권이 하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00% 유통 물량의 100%가 다 와서 의결권을 낸다라고 친다라고 한다면 그 의결권을 낸 사람의 3분의 2, 약 66%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발행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주식 교환이 무산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총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받으면 합병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 이게 안 넘어가게 된다면 합병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우리 반대에 대한 의사들, 내비쳤던 사람들의 의견대로 성사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들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반대는 절대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네, 밥캣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서운한 감정이 그래도 들 것 같습니다. 일단 밥캣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산의 가장 큰 캐시카우가 밥캣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런 분들께서는
갑자기 이제 밥캣이 로보틱스 밑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대표를 던지겠죠. 사실 밥캣은 사실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기도 해요. 왜냐면 오히려 시너지 에너빌리티 밑에 있는 것보다 로보틱스 밑에 있는 게 시너지 효과는 좀 더 좋기 때문에 밥캣 주주들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긴 하는데, 대신 밥캣 주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밥캣만 상장되어 있었을 땐 저평가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그 메리트를 위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이 많습니다. 에너빌리티 측에서는 단단한 캐시카우를 들고 있었는데 그걸 뺏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두산 로보틱스는 고평가되어 있는데 단단한 캐시카우가 들어온다, 땡큐. 그래서 밥캣 주주분들이 밥캣이 상장되어 있을 때 그 저평가의 메리트를 보고 투자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흡수 합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밥캣에 대한 주식이 아예 없어지는 거고 로보틱스 주식을 받는 건데, 그렇다면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주들에 대한 아무 내용 없이 합병에 대한 내용들을 덜컥 내니까 그 부분이 얼탱이가 없다. 그쵸.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겉면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는 땡큐. 그렇죠. 그리고 두산도 좋다. 땡큐. 왜냐면 밥캣 지분을 가져올 수 그쵸. 있었으니까. 근데 밥캣은 좀 애매하고 에너빌리티는 화난다. 그렇죠.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밥캣은 갑자기 이런 스탠스고, 그쵸. 에너빌리티는 내 캐시카우 그치. 이런 느낌이니까 네. 화난다가 맞죠.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제가 조금 자세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들을 봤을 때 밥캣의 이제 매수 청구 가격이 5612원입니다. 그리고 총 주식수를 확인해 본다면 여기 총 주식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대주주 지분율이 요 밑에 나와 있고 외국인 지분율이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왜냐면 국민연금공단을 왜 넣냐면 국민연금공단이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제 어떤 게 있었죠? 기관이 IR을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주분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두산 측에서 긴급 IR을 진행하면서 기관들에게만 진행을 했고 그 사실을 공표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공단도 기관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여기도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분들도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선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들이 해당 물량 정도가 되는데요. 해당 물량들을 매수 청구권 가격으로 곱해보면요, 약 4,200억이 나옵니다. 4,200억이 나오면 밥캣이 아까 반대했을 때 얼마였죠? 매수 청구권 맥스가 1조 5천억이었죠. 네. 그러면 4,200억밖에 안 돼서 모든 주주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1억 5천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밥캣은 반대를 해도 의미가 무의미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또 본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에너빌리티 측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 매수 청구권에 대한 금액들이 6천억이 넘어가면 안 되고, 두산 로보틱스 주식회사가 5천억이 넘어가면 안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일이 없다 볼 수 있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저희가 IR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관련된 정보를 또 끄집어냈죠. 맞죠?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R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분할합병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통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어쨌든 이제 에너빌리티 측에서도 매수 청구권 금액이 6천억이 초과하면 안 되고, 그리고 로보틱스 빼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요 6천억이 포인트다. 그래서 뒤에 내용들을 보면 본건 분할합병 진행 여부를 결정을 하고 초과하게 되면 분할합병 계약을 전부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쵸. 이게 진짜 애매했잖아요. 이게 아마 공시를 혼자서 읽는 주주분들께서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 저희가 물어봤죠. 근데 결국에는 100%는 아니다.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기준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준점은 어떻게 된지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그냥 두산 측에 기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천억을 초과하는 경우 이게 사실 100%가
수가 있겠죠. 예. 우선 그 통화를 저희가 했을 때 그 첫 번째 기준은 이 6천억을 초과하면 분할합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서 저희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해당 6천억을 초과하게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물어봤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따로 기준은 지금 당장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머릿속에 뇌리를 스치는 내용들이 하나 있었죠. 바로 현금 보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만큼 현금을 갖고 있냐. 그쵸. 이익잉여금을 보면 되는 거였죠. 저희가 파악을 했었을 때가 2023년 12월 달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이익잉여금이 1조 7천억 가량이 있었습니다. 맞죠? 23년 맞습니다. 12월에. 1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제 어쨌든 6천억 초과에 대한 기준 말고 따로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뇌리에 스쳤던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확인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 재무 분석 들어가면 쭉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자본잉여금을 확인해 봤을 때 이게 2023년이에요. 이게 2023년의 자본잉여금이고, 탈원전을 막 이제 폐기했던. 그렇죠. 2022년부터 3년으로 넘어가면서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어쨌든 돈을 썼죠. 쓰면서 자본잉여금이 줄어들었는데 2023년 기준에 이게 1당 1억이에요. 근데 17.127. 그러니까 1조 7천억의 자본잉여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또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6천억까지 매수 청구권을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분할합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자본잉여금이 얼마 있다? 1조 7천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 만약에 매수 청구권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면 자본잉여금을 넘어가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땡겨 써가지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이상 지불하는 금액들이 너무 커져서 부담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부담이 생기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합병에 대한 부분들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자세하게 숫자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의 인수합병에 관련되고 에너빌리티를 또 가져와서 본다라고 한다면 매수 청구권의 가격이 얼마였죠? 2890원이죠. 2890원. 총 주식수는 확인할 수 있고 대주주 지분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유통 주식수 다 요 정도로 확인이 되고, 국민연금 외국인 다 빼면 요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물량 곱하기 매수 청구권 가격을 더하면 약 7조 740억 정도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10%만 반대해도 얼마입니까? 7조 7천억이니까 7,700억이 되죠. 그쵸. 7,700억이 되죠. 그렇다면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외국인 빼고 국민연금 빼고 대주주 빼고 10%만 반대를 하더라도 7천억이 모입니다. 반대라기보다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7천억이 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이번 합병이 좋지만은 절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에너지 사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밥캣이라는 부분을 안전마진을 어떻게 보면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은 좀 의견을 모아주셔서 반대권을 좀 행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두산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까. 맞죠. 이게 그 6천억을 넘어간다고 해서 합병이 아예 안 된다라고 100%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가 통화 내용을 들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분의 IR 담당자 분의 목소리도 저희가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뉘앙스로 들어봤을 때는 6천억이 넘어가게 된다면 부담이 조금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려해보겠다는 뉘앙스를 좀 저희는 느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 유통 물량의 10% 곱하기 2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시장 유통 물량의 20%만 매수 청구권에 대한 신청을 해버리면 이게 도박이기도 해요. 만약에 나는 이걸 동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한 3천억밖에 안 모이면 그냥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도박이긴 한데,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시장 유통 물량의 20%만 모으면 1조 5천억이 모여요.
그러면 1조 5천억. 아까 봤던 자본 잉여금과 비슷한 금액이 되죠. 엄청나죠. 그렇게 금액이 커져버리면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서도 이거 인수합병 취소해야 되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전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은데 사실 두산 오너 일가가 두산 중공업부터 해가지고 블록들 뭐 유상증자 굉장히 많았잖아요. 굉장히 악명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두산 같은 경우 여러분의 어떤 목소리가 좀 나와야지 기업도 바뀌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두산이나 두산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마디만 더 하자면 두산이 사실 그 시장에서 인식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행동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시장 유통 물량의 20%만 매수 청구권 행사해도 얘네가 반대할 수도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산 오너 일가에서 사실 이걸 진행한 이유가 뭐 독단적인 업종에 대한 시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는 외관적인 거고 밥캣의 지분 인수와 함께 체코 원자소주 따내면서 이거를 이제 주가를 안 떨어뜨리면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짜서 쓴 거잖아요. 그래서 니네 뜻대로 안 되게 내가 매수 청구권 해주겠어.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두산 쪽에서 이제 법적으로 걸릴 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네 뜻대로 내가 안 되게 이거라도 내가 한 표 던져보겠다. 이게 사실 괘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IR도 그렇고 사실 주주가 모르는 게 이게 말이 안 됩니까? 되거든.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괘씸죄라서도 반대를 좀 청구하기 위해서 그쵸. 그러니까 주주들을 사실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아니 긴급 IR 할 수 있어요. 기관한테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긴급하게 기관에게 IR 할게 이 한마디 어렵습니까? 주주를 얼마나 무시했다라면 그러니까 주주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매수 청구권을 시장 유통 물량의 20% 정도만 보여주면 얘네도 주주들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좀 길었지만 결국 두산이 두산했다. 두산이 또 두산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에너빌리티 분들은 정말 우라통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뭐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영상이 한 20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뭐 편집을 하면 조금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영상 자체가 길면은 우리 주주분들도 보는 게 어려워요.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한수원의 통화 내용을 짧게만 정리하자면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 한 90% 이상 확신을 하고 있다. 왜냐? 우선협상 대상자가 보통은 두 팀에서 세 팀 정도가 뽑히는데 이번에는 한국만 뽑혔다. 그래서 체코가 중간에 마음만 바꾸지 않는 이상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내년에 한수원이 먼저 따내고 나서 이제 수주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25년에 실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측의 IR 통화를 짧게만 정리 드리면 매수 청구권을 시장 유통 물량의 20% 이상만 하게 된다면 두산 측에서도 깨갱을 할 것이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 것이다. 한마음 한뜻 모아보자 라는 게 결론입니다. 에너빌리티 측에서 통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잘 해줬는데 그 뉘앙스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결과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뒷내용을 더 준비했어요. 원래 두산 로보틱스와 밥캣 인수합병에 대한 의결권과 뭐 주식수에 대한 내용들 요거 퍼센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해당 내용들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뭐 준비했죠? 바로 감자에 대한 내용이죠. 맞네요. 에너빌리티 감자에 대한 내용들 빼고 갈 뻔했습니다. 사실 에너빌리티가 지금 서운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그나마 좀 위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번 감자를 통해서 제가 직접 IR 담당자님과 통화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한 주당 가격 자체가
25,000원까지 올라간다. 그쵸. 라는 말을 직접 해주셨죠. 맞죠. 그러니까 무상감자를 이제 공시 보면 나와요. 무상감자를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대주주 지분율을 줄인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한 주당 가치가 얼마죠? 지금 한번 짧게 볼까요? 오늘 종가를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21,000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21,000원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따졌을 때 무상감자를 진행하면 한 주당 가치가 21,000원인데 무상감자로 인해서 전체적인 총 주식수가 줄기 때문에 한 주당 값어치가 올라간다. 근데 그 값어치가 정확히 25,0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상감자에 대한 선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준비한 해당 내용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일가의 모든 것 저희가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박태욱 황대근입니다.